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20일이죠, 오늘이. 자, 수요일입니다. 밤 9시 15분이고요. 제가 오늘 낮에 한번 찾아뵙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두 번 찾아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찾아뵙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가, 또 지금은 또 굉장히 어려운 장이지 않습니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좀 미력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해서 투자에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해서 한번 영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제 얘기는 다 믿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지금 시장이 환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위에 있게 환율 차트인데요. 보이시나요? 자, 제가 좀 더 가까이 대볼까요? 환율 차트인데요. 위에 있게요. 여기 1파 상승 보이시죠? 그 다음에 빨간 거 여기 3파 상승. 오늘 요 세 번째 3파 상승의 종가보다도 높은 지점에서 끝났기 때문에 환율은 오늘이 거의 5파가 완료가 된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이요. 자, 오늘이 환율은 종가상으로 5파가 완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이 코스피는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완료가 되어 가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역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역시 5파가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된 모양이죠. 근데 21선에 강력한 지지도 받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우선은 좀 내일은 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반등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내일은 여러분께서 좀 저점 매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환율의 이 차트를 보면요. 일단 5파는 완료가 됐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11선이 우상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막 돌아서고 있죠. 지금 11선이요. 또 21선도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고 이제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내리더라도 이 1165원은 쉽게 깨기 힘들 것 같습니다. 1165원은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코스피는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2140 정도 많이 올라봤자 2148 정도 이상은 좀 상승하기 힘들지 않을까. 즉 내일은 반등이 들어오지만 강력한 반등이 아니고 다소 좀 미약한 한 뭐 2140 정도까지 한 15포인트 오늘 기준으로 한 15포인트 정도 좀 반등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최대치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코스피는 저는 내일이든 모레든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오겠지만 이제는 11선이 살짝 꺾이기 때문에 11선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환율은 5파가 완료가 됐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는 요 11선의 지지를 받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게 코스피고 위에 게 환율인데요. 자, 코스피는 하나, 둘, 셋 끝났죠. 파동이 일단은 코스피는 5파가 완료가 되어 보이고 환율은 하나, 둘, 셋 5파가 완료가 됐죠. 상승이.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는 저점에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장 코스피가 급반등 들어오기는 쉽지 않고 2140을 당장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환율도 당장 1165원을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이 자리에서 아마 박스급 매매가 될 듯 하고요. 시장은 좀 지루한 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크게 상승은 못 하더라도 일단 하락이 멈춘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좀 좋은 종목을 잡으셔서 좀 저점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만약에 주봉을 한번 볼까요? 환율의 주봉을. 자,
이게 환율의 주봉인데요. 주봉상으로 보면 환율이 하나, 둘, 셋, 넷. 지금 네 번째 사파 반등 구간이지 않습니까? 1175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오나요? 환율이?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환율이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환율은 재차 반락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여기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구간이지만은, 2100 정도에서의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한 2250 근처까지는 좀 상승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환율은 다시 한 번 더 5파 하락이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은 눌러지고 있지만 추가 상승은 좀 더 중기적으로 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환율은 오늘이 5파, 코스피는 오늘 5파가 환율하고 코스피가 동시에 반대편은 5파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듯하죠. 내일 아침 시초가에 적당한 시점에 맞춰서 좋은 종목을 여러분께서 이제는 좀 진입을 해보셔도 될 듯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등의 크기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자, 일단 제가 종목을 몇 개만 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코렌 한번 보겠습니다. 코렌요. 하나, 둘, 셋. 아예 안 보려면 이 5파 끝났으면 안 볼게요. 이건 아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스트는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오늘 장중에는 요 고점을 살짝 올렸었죠. 그것도 꼬리를 달았는데, 종가상으로 한 번 더 이 5파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고점 근처나 고점을 살짝 넘기는 한 9,800원 정도까지는 종가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비로소 5파가 완료가 됩니다. 그때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아스터. 그 다음 시젠. 자, 시젠도 보면요. 지금 의외로 이 종목도 별로 안 빠지고 있어요. 물론 뭐 이날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에 안 빠지는 것도 있지만, 수급이 외국인들은 계속 좀 사고 있고, 기관들은 한 이틀 팔다가 한 86,000주 팔다가 오늘 333주 조금 들어왔죠. 팔다 이제 안 된다 싶은 게 다시 들어온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이 시젠이라는 종목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 대신 이 시젠은 목표가를 당장은 너무 멀리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3만원 근처만 와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젠은요. 한 10% 정도 남았는데요. 만약에 좀 시장이 불안해 보이시는 분들은 이 10%도 어딥니까? 그죠? 들고 있으면 3만원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점 매수가 가능하시다면 저점 매수 하셔가지고 한 3만원까지는 한번 두고 보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25,000원을 제가 기다렸는데 25,000원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같이 이렇게 빠지는 날인데도 25,000원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5,000원까지 안 올 것 같아서 좀 여러분께서 적절한 시점에 저점 매수 하셔가지고 목표가 3만원 보겠습니다. 자, 국일제지요. 자, 국일제지는 제가 오늘 아까 댓글을 좀 달긴 했습니다. 일단, 국일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파 상승 구간이죠. 그 다음에 옆으로 행보했던 자는 2파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양봉 4개 나왔죠. 3파 상승, 음봉 하나, 4파 조정. 그 다음에 제가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일제지는 한 번 더 분명히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양봉이 이렇게 캔들이 작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엔 양봉이 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이제는 국일제지는 작은 소파동상 5파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5파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을 받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은 원래 국일제지는 고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봤는데, 저는 국일제지를 개인적으로 한 8,000원, 2,300원 정도를 고점으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종목이 아무리 찾아봐도 맞다는 종목이 안 보여서, 또 혹시 다른 분들 뭐 좋은 종목이 있나 해서 다른 사람 유튜브를, 제가 원래 유튜브를 다른 사람 걸 잘 안 봅니다. 왜냐면 제가 기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래 하면 제가 그것도 쏠깃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유튜브를 정말 잘 안 보는데, 그냥 심심해서 한번 슬쩍 봤는데 이분은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분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 해서 유심히 들어봤는데, 그분이 국일제지를 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일제지를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7,440원은 절대 깨지 않으니까, 그까지 내려오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라 그러셔가지고, 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하는 사람이 매수하라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제가 좀 아리까리 했지만, 그래도 겁이 나서 제가 여러분께, 매수를 하더라도 마이너스에서 좀 담아보시라고 아까 잠깐 글을 남겼다가 바로 지웠습니다. 아침에 너무 심하게 빠지는 것을 보고요. 어쨌든 9일 재지는 6,500원이라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 두산 퓨어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이 9일 재지하고 두산 퓨어셀을 매수를 강력하게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9일 재지는 6,500원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쉽게 깨질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대략 한 6,650원에서 6,850원 요 구간이면은 한번 매수해 볼만 합니다라고 제가 댓글을 남겼다가 또 한 1시간인가 30분 뒤에 삭제를 했죠. 이 댓글을요. 자, 어쨌든 그 구간에 오늘 진입이 됐습니다. 6,75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제가 6,650원, 6,850원 그 구간이라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들어왔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반등을 주더라도요, 9일 재지는요, 당장은 7,250원이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1차. 또 2차 저항선은 7,500원 전후거든요. 그래서 위에 7,250원, 7,500원 강력한 저항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세를 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어제 상한가가 갔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라 당장 5일선을 한 방에 깨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그래서 오늘 5일선을 터치하고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그래서 저점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제 의도가 맞는 거거든요. 6,850원, 6,650원에 저점 매수하시면 최소한 7,000원만 가도 2, 3%, 3, 4%는 먹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일 제주도 내일은 양봉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큰 양봉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7,250원에서 7,500원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되어 있습니다. 6,500원은 9일 제지가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9일 제지가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6,500원을 깬다는 얘기는 9일 제지가 완전히 추세를 이탈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고점이 이 자리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6,500원을 깨면요. 만약에 6,500원을 지지한다는 조건 하에 9일 제지는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을, 쌍고점을 찍으러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 6,500원을 지지한다는 조건 하에. 그래봤자 얼마 이제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일 제지 월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요. 이 이격이 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저는 요걸 뚫고 다시 더 올라간다고요? 저는 이런 경우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주식 20년 하면서 이런 경우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제는 좀 9일 제지는 조심해야 될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8,200~300원이 최대치 이번 고점 라인을 보시고요. 또 일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 한번 끊어봤는데 이걸 삭제해 볼게요. 자, 9일 제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원래 당초 목표치가 제가 요날 강하게 상승 이후에 잠깐만요. 이때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나요? 이때도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 요 구간에서도요. 9일 제지는 7,500원 지난번 한 7,440원 요 구간을 찍었을 때 분명히 7,440을 언젠가는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아마 8,000원을 넘겨서 8,200~3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때도 말씀드리고 이때도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정말 8,200~300원까지 갔어요. 물론 9,200원까지도 저는 처음에는 8,200~300원을 보다가 며칠 전에는 이거 어제는 보니까 9,200원까지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냐면 요 고점 라인을 봤거든요. 요 고점 라인이 5,600원, 여기 고점 라인이 7,400원. 그럼 여기 고점 라인 대략 한 보니까 한 9,200원 정도, 상승폭이 균일하다고 보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은 해봤지만, 그래도 어제 상한가 난 자리에서 한 번 더 뻗어야 9,200원이 간다. 그걸 뻗지를 못하고 오늘 크게 밀렸기 때문에 9,200원은 좀 힘들지 않을까. 역시 처음 예상대로 8,200~300원이 고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9일 제지는 요 자리 한번 보시면요, 고점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두 번째 고점이고요. 이번에 다시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9일 제지는, 자,
완전히 이제는 저는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9일 재지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고점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만약 올라가더라도 다시 쌍고점 찍으러 한번 가는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이제 9일 재지는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요. 자, 그래서, 오늘 보유하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내일은 9일 재지가 아마 약한 반등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때, 단타만 치고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7,250원이 강력한 좀 1차 저항선이니까 대략 적당한 시점에서 단타를 좀 치고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좀 지수가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9일 지지도 좀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은 좀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호. 3호는 제가 여러분께 계속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요. 근데 이 종목은 장중에는 힘이 없다가 어느 순간 종가에 가보면 또 올라가 있죠. 자, 종가에 가면 또 올라가 있는데, 이 종목은 지루한 듯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은 이미 시세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미 시세가 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목은요, 저는 이 종목은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어려운 장에 어찌 보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뭐 단기적인 임팩트라든지 뭐 이렇게 파괴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서서히 지금 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 저점일 때마다 매수하는 게 좀 포트에 일부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대신 이 종목은 21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장중에는요, 21선을 깨서는 안 되겠죠. 2325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2만원, 최하 19,700원을 깨면 이 종목은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2만원에서 19,700원, 19,700원 요 자리를 깨면 손절선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좋다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주가 급락이 나와버리면 제가 또 머쓱해지니까요. 일단 손절선은 2만원에서 19,700원 요 구간이 있잖아요. 손절선이라고 잡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듯 합니다. 자, 옵트론텍이요. 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도 기관 외국인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자, 강력한 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조금 눌림목이 들어오면 여러분 매수를 좀 하셔도 되지 않나요? 이 종목은 크게 조정을 줄 것 같지가 않거든, 지금은요. 적당한 시점에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당장 이게 벌어진 상태라서 급등이 나오진 않겠지만,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더 눌러주고 나면 5일선과 맞닿는 점이 나온다면 좀 분할 매수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이게 좀 많이 벌어지긴 했죠. 조금 5일선 근처에 가까이 붙어야 될 듯 합니다. 일단 기간의 수급은 오늘도 좋습니다. 이 종목은요. 계속 옵트론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신라젠. 자, 제가 바이오주 중에서는요, 저는 신라젠이 사실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수급도 보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괜찮고요. 저는 바이오주 중에서 현재는 좀 신라젠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바이오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신라젠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5일선 지지를 봤는데요. 11선 밑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11선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뭐 혹시라도 투매를 만들기 위해서 뭐 11선을 살짝 장중에는 깰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11선은 깨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종가상으로는. 그래서 신라젠은 여러분 계속 저점 분할 매수 이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산 퓨어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도요, 제가, 여기 한번 보이시죠? 1파, 2파 조정, 3파, 4파 조정. 어제가 5파 완성이, 5파 상승 구간이었고요. 어제 갭을 좀 많이 띄웠죠. 이 종목이 시정하는 외에 3% 정도 바로 팔아버렸는데, 오늘 만원까지 찍었다가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 5파는 완료가 됐지만요. 이 5파가 흰알레를 만드는 그런 캔들의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9일 제지처럼 뭐 장대 양봉을 강하게 뻗었다든지 그런 흰알레 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은 5파가 완료가 됐지만 당분간 이 종목은 좀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스권. 1차적으로는 요 자리 종가가요. 8,840원이죠. 대략 8,840원 구간이 1차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8,840원을 깬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8,400원, 500원 정도에는 또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1차는 8,840원, 2차는 8,400원, 500원 정도 가까이 오면 한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이 종목은 아직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종목이고요. 오늘 투자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샀던 물량을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거를 개인하고 기관이 받았는데 외국인이 판 물량을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이 매도를 하고요. 개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유튜브에 갔더니만 그분이 국일제지와 두산 퓨어셀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퓨어셀이 너무 많이 좀 사람들한테 알려졌구나. 너무 때를 많이 탔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영상 낮에 올릴 때 두산 퓨어셀은 종목은 마음에 들지만 일단은 너무 때를 많이 탄 것 같아서 당분간 이 종목은 좀 숨을 좀 죽이면서 좀 가격 조정을 받든지 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고 나면 약간의 기간 조정을 받아서 좀 숨을 좀 죽여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다 팔았기 때문에 물론 이 외국인이 오늘 팠던 이 14만 4천 주는 아마도 제가 보기 오늘 고점 라인에서 팔은 것 같습니다. 만원 근처나 9천 원 후반대에 판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9천원으로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내일 조금 조정이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다시 재매수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내일 수급을 좀 잘 체크 한번 하시고요. 일단은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당장은 이 종목은 뭐 급등을 다시 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관심권에 두시고요. 여러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1차는 8,840원, 2차는 8,400원이나 500원입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은 어떤 분이 이 종목을 좀 봐달라 그래서 종목 상담을 제가 봤는데 차트가 괜찮더라고요. 오늘 장중에는 잘 올라가다 확 밀렸네 막판에요. 그다음 꼬리를 또 달았고요. 이 종목은 요 라인을 쉽게 깨기 힘들 겁니다. 요 라인이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바닥을 굳혀놨기 때문에 이 라인은 쉽게 깨기는 힘든 종목이라서 저점으로 내려올 때마다 이 종목은 좀 매수해봐도 괜찮습니다. 물론 당장은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21선이나 5일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당장은 힘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뭐 내일 당장 급하게 매수할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저점이 얼마죠? 2280원이죠. 오늘 저점을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오늘 저점이 기준 라인입니다.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수급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이런 종목은 뭐 기관의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고 이 종목은 뭐 개인들이 많이 관리를 하는 종목이죠. 가격대 2,400원이면 개인들이 관리한다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종목은 좀 조정시마다 아니면 저점에서 아니면 최대한 저점에서 좀 물량을 좀 모으셔도 됩니다. 2280원 깨지 않으면요. 2280원 깨면 손절이겠죠. 자, 셀리버리는 이 종목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차트 모양을 갑자기 망가뜨려 놨거든요. 오늘 적당히 올리고 나서 내일 한 번 더 빠지고 그 다음에 올려야 딱 제대로 FM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3파에서 바로 올려버려요. 4파에 상승 올리시켜버렸죠. 근데 다시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거든요. 모양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오늘 모양이 안 좋아요. 오늘은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꼬리를 달아버렸기 때문에 모양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뭐 11선은 종가상 뚫어놨네요. 근데 종목 수급이 기간이 계속 팔고 있네요. 자, 이 종목의 주체가 개인들이 이거는 주포인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셀리버리는 좀 당장 급등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저 차트 모양이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좀 관망하겠습니다. 자, 텔콘 RF 제약도 아까 낮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8,300원에서 8,500원 그 구간에서 매수하는 구간을 이제는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때 급반등 들어오고 나서요. 이제는 다시 8,000원을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8,000원을 살짝 장중에 오늘 깼죠. 7,890원까지 갔다 왔는데요. 이 정도면 뭐
웬만큼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1선 지지는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11선하고 5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에 21선 자리, 오늘 이 자리에 깨면 이 종목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깬다면요. 그리고 올라가도 이 종목은 5일선, 1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종목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 체크 한번 해보시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 DO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DO라는 종목을, 자, 수급을 보시면, 요거는 기관 외국인이 좀 관심이 있긴 합니다. 차트 보니까 나빠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이 종목은, 뭐, 차트로는 크게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급반등,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조금, 네, 그렇죠. 급반등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자, 이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이 종목은 뭐 42,500원 정도 내려오면 42,500원이요. 그 구간에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2,500원 구간요. 42,500원 정도 오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DO까지 맞습니다. 자, 내일은 어쨌든요, 뭐, 강하든 약하든 내일은 좀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긴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2100이나 211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그 자리는 절대 깨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홍콩 사태, 저는 개인적으로 홍콩 사태를 가장 사실 제일 좀 불안하긴 한데요. 뭐 중국 군대가 만약에 홍콩 시위대에 군대가 투입이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미국하고 지금 뭐 미중 무역 1차 합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빌미로 또 이게 또 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205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충격이 온다면요. 일단 내일은 제가 보기에는 뭐 반등이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50포인트 꼭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네. 물론 당장 그 전에 2100포인트, 2110포인트라는 강력한 지지선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일단 지지할 거라 보지만 혹시라도 홍콩 사태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면 거기까지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내일은 종목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좀 단기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일단은 오늘처럼 강한 하락은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